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추잡하게 빈대부투려다 된통당한 시댁과 남편놈의 이야기입니다. 본인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제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다 큰 코 다친 시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평화롭게 컸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당시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친정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남편 집안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셨죠. 대체 왜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집안 수준이 맞아야 하잖니. 우리 집안이랑 네가 데려온 남자 집안이랑 결이 맞냐고. 이건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고 아예 안 맞는다고. 상관없어. 집안 수준이 뭐가 중요해? 내가 좋다는데. 좋은 건 잠깐이야. 네가 지금 남자친구한테 단단히 빠져서 그런가 본데 시간 지나봐라. 나중에 능력 있고 집안 수준 맞는 남자랑 결혼할 걸 하고 후회한다니까? 그럴 일 없어. 내 마음은 확고해. 절대 변할 일 없다고. 그러니까 허락해줘. 이 사람 아니면 나 죽어도 결혼 안 하고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죽어도 좋을 만큼 사랑해서 꼭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모님을 날마다 졸랐어요. 부모님은 집안끼리의 만남이니 어느 정도 결이 맞아야 한다고 계속 반대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잣집 딸이란 말에 얼른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뭐 이야기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바로 찬성! 난 너희들 결혼하는 거 적극 찬성이야.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시모는 제 외모, 성격 이런 거 일절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돈 많은 집안의 딸이란 말에 환히 웃으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넘어서니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던 결혼에 골인했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보냈죠. 시모만 아니면 말입니다. 세아가, 내 친구 며느리는 시어머니 외모를 그렇게 신경 써준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젊어서 보는 안목이 좋은지 내 친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꿔줬어. 아니, 무슨 짓을 했는지 나보다 더 늙어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제일 늙어 보이는 거 있지? 그럴 리가요. 어머님 지금도 매우 젊으신데 그래서 부러우셨어요? 당연히 부럽지. 내가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버젓이 눈 뜨고 살아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야? 부잣집 며느리라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쳐놨어. 우리 며느리는 돈이 많아서 날 고급스럽게 바꿔놓을 거라고. 시모는 제가 돈이 많은 부잣집 딸인 걸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제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기 일쑤였어요. 시모 말대로 저는 능력도 있고 친정집이 잘 살아서 돈이 아깝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저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불쾌할 뿐이었죠. 하루는 시모가 제게 용돈이 필요하다며 우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디 돈 나올 곳은 없고 늙은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하나? 아휴, 이럴 때 자식들이 용돈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나는 겨우 아들 하나인데 불효 막심한 놈. 결혼하더니 용돈 주는 것도 시원찮고 이 어미를 나 몰라라 하네. 아이고, 그저 늙으면 죽어야지. 뭐 내가 얼른 죽어야 자식이랑 며느리가 편한 것을. 대놓고 저 들으라고 죽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서운하면 본인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될 일인데 참 웃기게도 저랑 시모 단둘이 있을 때만 저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쯤 되니 제게 용돈을 좀 챙겨달라고 시위하는 것 같아서 마지못해 돈을 담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 이게 뭐냐?
용돈이요. 어머님 혼자 하시는 말씀 얼핏 들어보니까 용돈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이걸로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래, 고맙다. 이리 생각해서 용돈 주니 내가 잘 받을게. 다만, 이렇게 가끔 주는 용돈이라 참 서글프구나. 네? 아니, 솔직히 용돈을 뭐 자주 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주지 않니? 돈도 많은 애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정말 서운하다, 얘. 아, 매달 용돈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어요, 어머니. 그러면 매달 챙겨드릴게요. 오늘 드린 만큼 챙겨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생각하신 액수라도 있으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사람 마음이란 게 어떻게 똑같기만 하겠어? 매일 사고 싶은 게 다르고 누굴 만나서 얼마큼 쓸지 내가 알게 뭐야? 액수 딱 정했다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카드를 주는 게 낫지. 카드요? 그래, 카드.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게 챙겨준다더라. 아이, 그러지 말고 너도 나한테 카드 하나 주는 게 어떠니? 너 돈 많으니까 카드 한도도 높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하신 거세요? 아니, 뭐 내가 매달 한도 꽉 채워서 쓰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설마 내가 생각 없이 며느리 카드 한도 꽉꽉 채우겠니? 한도만 잘 정해서 주면 내가 그 안에서 요리조리 잘 쓰지. 안 그래? 그래도 카드는 조금 돈을 주던 카드를 주던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제 돈을 빼먹으려고 궁리하는 게 꼴보기 싫어질 뿐이에요. 저는 또 그 궁리에 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슨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 나오는 ATM 기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용돈이고 뭐고 확 다 잘라버릴까 하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한 분이셔. 자기 집보다 우리 집은 엄청 가난했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빠는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셨다. 밖에서 가끔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가족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정말 악착같이 생활하셨어. 그 와중에 나 힘들게 키우셨고 없는 살림이고 부족했지만 나 기죽이기 싫다고 본인 먹을 음식까지 줄여가면서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아직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참 아파.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엄마 좀 잘 챙겨주면 좋겠어. 엄마한테 자기 같은 딸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무뚝뚝한 아들밖에 없어서 늘 죄송했거든. 나도 잘 챙겨드리겠지만 우리 엄마 좀 부탁해. 나도 장인 장모님께 친아들처럼 살갑게 굴게. 남편은 종종 힘들었던 예전 일을 꺼내며 제게 시모를 잘 부탁한다고 늘 말했습니다. 문득 그 말이 생각하니 제 성질대로 굴 수 없겠더라고요. 대체 사랑이 뭔지 저를 돈으로 아는 시모 앞에서 꼼짝할 수 없더군요. 왜? 내가 생각 없이 막 쓸까 봐? 아유, 우리 며느리는 돈도 많아서 그깟 카드 통 크게 줄 알았더니만 싫은가 보네. 이래서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하나 봐. 아유,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체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알겠어요, 어머니. 카드 드릴게요. 단 한도는 150이에요. 그 이상은 못 올려드리고요. 괜찮으시죠? 어머, 어머, 괜찮다마다. 150만 원이 어디야?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 어찌 이리 시어머니 마음을 잘 알아채니? 다른 집 며느리 하나 안 부럽다? 며느리한테 징징거려서 받아낸 카드지만 시모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드를 준비해서 시모에게 건넸습니다. 시모는 신바람 나서 신나게 놀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온종일 결제 문자로 핸드폰이 신나게 울렸으니 말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정말 고맙다며 제게 더욱 잘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살갑게 대했고요. 시모에게 카드를 준 건 탐탁치 않았지만 저와 친정 부모님께 잘하는 남편을 보니 마냥 나쁜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흘렀습니다. 제 카드를 잘 쓰고 다니던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카드 한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얘 새아가, 나 이렇게는 못 쓰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한도 좀 더 올려다오. 아예 200으로 딱 떨어지게 올려주렴. 네? 200이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50 이상으로 못 올려드린다고요. 그때 어머님도 동의하셨으면서 200으로 올려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이, 그때는 150이면 괜찮을 줄 알았지.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부족한 걸 어쩌냐? 솔직히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며 하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가당키나 하겠어? 돈도 많은 애가 되게 째째하게 구는구나. 너한테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뭔 차이니? 어차피 푼돈일 텐데. 이왕 쓰는 김에 조금 더 쓴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니? 그러지 말고 200만 원 딱 맞춰서 카드 한도 올려주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내가 여기서 더 올려달란 말 절대 안 하마. 200만 원을 끝으로 다시는 올려달란 말 안 한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이 안 갔습니다. 나중에는 200만 원도 모자란다고 올려달라고 징징거릴 거를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100만 원에 벌벌 떨던 시모였습니다. 저로 인해 차츰 돈의 맛을 알아가니 150만 원도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었죠.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시모 버릇을 잘못 들여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다 알면서도 시모 뜻에 따라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싫은 기색을 내비치자 시모는 남편을 걸고 넘어지시더군요. 아이고, 하나뿐인 시어머니한테 고작 200만 원도 주기 싫은가 보네. 돈이 차고 넘치면서 어찌 저리 시어머니를 생각 안 하는지. 이걸 우리 아들이 아나 몰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해야겠어.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는 며느리님이라고 말이야. 내 아들이 이걸 알면 참 속상해할 텐데. 어쩔 수 없지 뭐. 시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독 남편에게만큼은 약한 것을요. 남들이 보면 남편보다 제가 더 남편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남편을 물고 늘어지면서 시위하더군요. 어머니는 그걸 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제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모르겠어요. 넌 돈이 많으니 앞으로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줘라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 걱정돼요. 앞으로 점점 더 과해지실 걸 아니까요. 어머님 바람대로 한도 200만 원까지 올려드리겠지만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어머님이 남편에게 이야기한다고 하셔도 절대 들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그럼. 우리 대단한 며느리 덕에 매달 꽁으로 200만 원씩 쓸 수 있는 게 어디니? 이거보다 더한 요구는 없을 거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아이, 눈치 없이 너무 오래 있었네. 남편은 제가 이 정도로 시모를 챙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구같이 시모에게 계속 돈을 뜯기면서도 혹시라도 남편이 알게 되면 제게 미안해할까봐 내색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얄미웠지만 남편이 시모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쩍 야근이며 출장이 많아진 남편이 주말에도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없이 홀로 외롭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늦은 저녁 낯선 번호로 여러 번 전화가 와 있더군요. 부재중 기록을 보고 누굴까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이제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 제가 핸드폰을 이제 봐서요. 실례지만 무슨 일이시죠? 당장 차 좀 빼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나가봐야 하는데 사모님 차가 제 차를 막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30분째 발이 묶였다고요. 네? 차요?
차란 말에 순간 아침 일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려고 나가다 말고 제게 차키를 찾으며 차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야, 나 자기 차 좀 빌려갈게. 내 차? 자기 차는 어쩌고? 아이, 내 차 센터에 맡겼어. 저번에 접촉사고 나서 맡겼잖아. 이번 주 안에 출고된다고 하더니 다음 주를 미뤄졌네. 나 출장 가야 하니까 자기 차 끌고 가려고. 회사 차는 승차감도 별로고 장거리 운전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기 차 가지고 가도 되지? 자기 주말에 어디 갈 일 없다며? 그래. 알겠어. 내 차 가지고 가. 저는 아침에 가방에서 차키를 꺼내 남편에게 건넸던 게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어디다 이중주차를 했나 생각했죠.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그 차는 제 차가 맞는데 제 남편이 출장 간다고 끌고 간 차예요. 제가 남편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전화해 보실래요? 이거 참 시간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번호 보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남편 번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볼일을 보는데 몇십 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차 빼달라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요. 저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데 어쩔 겁니까? 예? 아니, 이중주차를 했으면 전화를 잘 받아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내가 그쪽들 때문에 얼마나 시간 낭비한 줄 알아요? 어머,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출장 가서 일하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나 봐요. 죄송해서 어쩌죠? 거리가 가까우면 저라도 가볼 텐데 거기 지방이잖아요. 제가 갈 수도 없고 정말 죄송해요. 지방이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지금 서울인데. 네? 서울이요? 그럴 리가요. 남편이 분명 지방으로 멀리 출장 간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거짓말을 했든 뭔가 일이 생겼든 잘 모르겠지만 여긴 서울이라고요. 내가 사는 집 위치도 모를까. 그리고 무슨 출장을 아파트로 옵니까? 아파트요?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사람의 위치가 서울이란 말에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랐습니다. 남편은 분명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자세한 위치를 들어보니 우리 집과 그리 멀지도 않더군요.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제가 서둘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얼른 택시를 잡아 타고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정말 아파트 단지 안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더군요. 제 차 앞에는 제게 전화한 사람과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차 주인이에요. 보조차 키가 있으니 얼른 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우선 급히 제 차에 시동을 걸어 차를 빼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남편과 저로 인해 오래 기다리게 한 그분께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경비 아저씨께 제 차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이 차 제 차예요. 저희 남편이 타고 나간 건데 이 차 몇 동 몇 호라고 말하고 들어왔나요? 택시 타고 들어올 때 보니까 외부 차량은 몇 동 몇 호인지 손님인지 적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알아놨죠. 이 차 때문에 차가 못 나간다고 아파트 주민이 난리치는 바람에 이 차가 205동 1502호네요. 3시쯤 들어왔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먼 지방이라 차 막히면 안 된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이 어딜 돌아다니다 3시에 여길 온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찜찜하게 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여기 왜 있는지 불안한 의문을 잠재우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경비 아저씨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02호 앞에 멈추어 섰죠. 집안은 별소리가 안 들리고 고요했습니다.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더군요. 이상해서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1502호 맞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왜 그쪽이 나오죠? 그것도 그런 차림으로. 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잠옷 차림으로 나온 웬 아가씨였기 때문입니다. 방금까지 자다 나왔는지 잠이 덜 깬 모습이더군요. 이곳에 남편이 있다는 건데 왜 이런 차림의 여자가 같이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왜? 누가 왔어?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니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해지더군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자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자는 소리소리 지르며 못 들어가게 말렸습니다.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에요? 어딜 들어와? 미쳤나봐 진짜. 당장 안 나가요? 저는 당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놀라서 불이 나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기가 여기는 어떻게... 지방으로 출장 간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네? 저 기집애랑 데이트하고 놀려고 내 차 가져갔니? 그게 아니라... 너 그 말 알아? 바람도 능력이라고. 네가 바람필 능력은 아닌데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엄청난 반전이네. 쥐뿔도 없는 거 너 하나 보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니? 내가 너 이렇게 주접 떨라고 호요식하게 해준 줄 알아? 네 주제를 알고 바람 피워야지. 주제도 안 되는 놈이면 아예 바람 피우지 말던가 아니면 들키지를 말아야지. 나한테 이딴 더러운 걸 보여주려고 차 빌려갔니? 자기야, 지금 자기가 충분히 오해한 거 알아.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뭐라고 해명할 거리가 있니? 그럼 어디 설명해봐. 지방으로 출장 간다던 놈이 서울 하늘 아래 왜 이러고 있는지, 젊은 년이랑 아파트에서 속옷 차림으로 뭐 하는 건지 어디 한번 해명해 보라고. 제 물음에 남편 놈은 식은땀을 흘리고 입만 쭈뼛거렸습니다. 거봐, 없지? 네가 생각해도 이게 오해라고 해명해서 풀 수 있을 것 같니? 됐어. 더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아. 난 이만 빠져줄 테니 마저 즐거운 시간 보내. 쓸데없는 네 짐을 밖에 내다 놓을 테니까 알아서 챙겨가고. 저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남편 새끼를 남겨두고 탁자에 올려진 제 차 키를 챙겨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나오자마자 긴장이 다 풀려서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뒤로 하고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저를 부르는 남편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바로 차문을 열고 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내내 미친 여자처럼 펑펑 울다 집에 도착했어요. 소파에 겨우 지친 몸을 눕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누군가 싶어 모니터를 확인하니 시모였습니다. 상대할 기분이 아니지만 남편 새끼가 그새 시모에게 연락했나 싶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나 마침 집에 있었구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들렸다. 그런데 너 우니? 시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우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새끼가 연락해서 온 건 아닌 듯 했어요. 이 상황에 카드 한도 올려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하고 잔뜩 벼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중요하게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아, 그래. 그럼 이야기하마. 너 우리 집 와봐서 잘 알지? 보시다시피 우리 집이 너무 낡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 마침 이 동네에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방금 계약금 넣고 오는 길이야. 그런데 그 집 사람은 돈이 조금 부족하구나. 네가 빌려주면 좋겠는데. 너희 집 잘 사니까 친정에 잘 말해서 돈 좀 빌려주렴. 딱 5억이면 된다. 뭐라고요? 5억? 그래, 5억. 너희한테는 5억 정도 쉽게 만들 수 있잖니? 그렇지. 당장 전화해서 잘 말씀드리고 다음 주까지 부탁하마. 기껏 해봐야 카드 한도 올려달라고 왔겠지 싶었는데 이건 뭐 서프라이즈를 넘어섰더군요. 아들이나 그 어미나 저한테 아주 큰 빅엿을 먹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놈 일로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은데 시모가 기름까지 탈탈 부어주니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5억 같은 소리 잘도 하시네요. 어머님, 언제 저한테 돈 맡겼어요?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당당하게 5억을 달라고 해요? 뻔뻔하고 생각 없는 게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요. 빌려줄 돈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뭐, 뭐야?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너 미쳤냐? 시어머니가 돈 빌려달라니까 그렇게 우습디? 이제 보니 너 나한테 5억 빌려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지? 못된 것. 돈도 많은 게 그깟 돈으로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겨? 너 그동안 내가 편하게 대해줬더니 무서운 시어머니 맛이 뭔지 모르는구나. 네, 맞아요. 우스워요. 그렇다고 돈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돈 많은 며느리니까 본인 돈이라 생각하며 아들 팔아먹는 어머니가 우스운 거예요. 무서울 것도 하나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어머니께 돈을 준 건 다 남편을 위해서 한 짓이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난 은혜도 모르고 되먹지 못한 그쪽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뭐? 이혼? 아, 내가 고작 돈 5억 좀 해달라고 했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냐? 이따위 일로 이혼까지 들먹이는 거 보니 네가 보통 싸가지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있는 년이 더한다더니 나한테 5억 빌려주기 싫어서 멀쩡한 남편 버린다고 하는 것 좀 봐. 이 천하의 못된 년. 네가 이렇게 되바라진 걸 하늘이 알고 내가 아는데 순순히 이혼당하게 둘 것 같아? 네가 얼마나 못된 년인지 내가 다 소문낼 거야. 이혼도 네가 먼저 하자고 했으니 네가 다 책임져라.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두둑히 얹어서 우리 아들 앞길 보상하란 말이야. 어처구니 없는 시모의 말에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본인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도 모르고 기세등등에 있는 꼴이 마냥 웃겼거든요.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어머니, 제가 괜히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깟 5억이 없어서 이혼한다고 하는 줄 아냐고요. 없는 사람이야 돈 5억에 목숨 걸고 연연하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돈 5억? 우습다고요. 난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당신 아들 때문이라고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지냐? 왜?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죄 없는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라. 그냥 사실대로 말해. 돈 5억 주기 싫어서 억지 부리는 거라고. 시모는 제 말을 못 믿겠다며 본인 아들 편을 들고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남편 새끼가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집에 들어오더군요. 엄마도 있었네? 마침 잘 왔다. 아니 글쎄 얘가 너랑 이혼한다고 하지 뭐냐? 내가 5억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거 주기 싫어서 이혼한다는 소리를 내뱉더구나. 그러면서 죄 없는 네 핑계를 대며 다 너 때문이라고 떠들어대는데 나 참 기가 차서. 엄마, 나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 맞아? 뭐? 아니 네가 뭘 잘못했다고 너 때문에 이혼해? 괜히 여기서 네 아내 편들어줄 것 없어. 천연이 돈 많고 기도해서 네가 꽉 잡혀 사는 건 내가 진작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녀석아, 여기서까지 네 마누라 편드는 건 아니지. 아, 엄마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라니까. 아,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돈 없이 태어난 게 뭔 죄라고. 너 어디 뚫린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을 했는데? 그렇게 본인 얼굴에 침 뱉고 싶다면 말하죠. 제가 방금 어디 다녀왔게요? 바로 어머니 잘난 아들이 바람 피운 현장에 다녀왔어요. 저한테는 지방 출장 간다고 하더니 젊은 여자랑 침대에서 바람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요. 천연덕스럽게 지방으로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배우해도 되겠어요? 미친놈이. 마누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바람을 피워? 그럼 걸리지를 말던가. 왜 이중주차를 해서 나한테 전화 오게 만드냐고. 너 때문에 지금 내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기나 해? 너 같은 새끼랑은 한 공간에서 단 1초도 같이 숨쉬기 싫어. 그러니까 얼른 짐 챙겨서 나가. 네 엄마 집으로 이혼장 보낼 테니까 얌전히 합의하고. 어머니도 이제 아셨으니 그만 나가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단 말이냐? 웃기지 마.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내 아들은 절대 바람 피울 애가 아니다. 이제 하다 의처증까지 있냐? 가지가지 하네. 우리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라도 있어?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내가 증거고 증인이에요. 아참, 증거 있네요. 차 블랙박스. 저 인간이 내 차 끌고 가는 바람에 두 연놈들이 돌아다닌 행선짐의 대화 내용까지 다 녹음됐겠네요. 확인해보면 마땅한 증거 나오겠죠. 뭐? 너 그게 사실이야? 진짜 새아기 놔두고 바람 피웠어? 그게 엄마. 남편 놈은 어떠한 대답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이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잠깐의 호기심이었어. 남자들은 다 그런다잖아. 나도 같은 남자인데 다가오는 여자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어. 하지만 자기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몸은 줬어도 마음은 절대 안 줬다고. 정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건 자기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겠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바람 아니야? 난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한 일이라고. 그냥 일탈 같은 거야. 그 여자랑 바로 정리할게. 의미 둔 여자 아니니까 지금 당장 정리할 수 있어.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그래. 새아기 네가 눈 한 번 감고 없던 일로 해줘라. 그러면 나도 네가 오늘 내게 한 못된 짓거리 다 이해하고 넘기마. 새아기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남자란 동물은 원래 그런 거야. 본능이 그런 걸 어떡하니. 속 넓은 여자가 이해하고 품어주는 수밖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안 줬다잖니. 그럼 아들 말대로 바람은 아니지. 요즘 어린 것들은 마음 없어도 하룻밤 정도야 우습게 보내잖니.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라. 나도 다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야기해 놓을 테니 이만하고 덥잡구나. 누구 마음대로 눈을 감고 덮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둘 다 미쳤어? 바람 피운 걸 들킨 놈이나 다 듣고도 그걸 덮자는 어미나 제정신이 아니구먼. 몸 주고 마음만 안 주면 그게 바람 아니야? 어디서 그따위 말을 짓거려? 그럼 내가 다른 놈한테 몸만 주면 그것도 바람 아니니? 괜찮다고 덮을 거냐고. 몸을 줬든 마음을 줬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그건 바람이야. 난 너 같은 새끼 용서할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 당장 네 엄마 데리고 꺼져. 인연이 지금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오죽하면 바람 피웠겠어. 집안에 여자가 기가 세면 남자가 밖으로 돌고 싶어지는 거다. 네가 돈 많다고 아들기 팍 죽이니 이런 사달이 나지. 네가 다 자초한 거야, 이년아. 그러니 이혼 책임은 전적으로 너한테 있어. 나도 너같이 되바라진 년 며느리로 두기 싫다. 내 아들 정도면 이혼하고 얼마든지 새장가 갈 수 있어. 깔끔하게 갈라서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운 거니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 책임. 지금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겠다 이거네. 끝까지 사람이길 포기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가줘야지.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이혼 책임 나한테 있나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한테 이혼 의뢰할 거고 원한다면 소송까지 갈 준비 됐어요. 돈으로 못할 것 없는 이 나라에서 내가 질 것 같아요? 이길 자신 없으면 어디 한번 덤벼보든가. 아주 제대로 돈질하라겠다 이거냐? 좋아. 그럼 오늘 계약금으로 넣은 돈만 해결해줘라. 이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더 안 바랄 테니 내가 낸 계약금만 다시 돌려줘. 그걸 왜 저한테 돌려달래요? 내가 아직도 어머니 전용 ATM 기계인 줄 아나 봐? 그건 잘난 아들한테 말해야죠. 그래봤자 단돈 500만 원도 없겠지만. 야, 그럼 내가 누구한테 달라 그래?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바람 피운 거라고 했잖아. 네가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좀 무시했겠어? 나도 이렇게 재수없고 가치 있기 싫은데 우리 아들은 오죽했겠냐고. 그러니까 네가 다 책임져.
내 계약금 물어내라고 이년아. 그럼 깨끗하게 물러난다잖아. 난 진짜 더러운 걸 보고 싶어? 좋다 그래. 어디 한번 제대로 맛 좀 봐라. 시몬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게 달려들었고 두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 휘둘렀습니다. 노인네가 어디서 힘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빠져나오려 애를 써도 쉽지 않더군요. 남편 새끼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도 이판사판이더라고요. 너 이거 안 나? 어머님이 먼저라요. 머리채 잡은 건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이년이 어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있어? 이 천하의 못된 년이. 시몬은 더욱더 손에 힘을 줬고 악착같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노인네의 힘이라고 믿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시몬을 상대하고 있었죠. 둘이서 서로 머리채 잡고 몸싸움하느라 이리저리 부딪혔고 그 덕에 물건들이 떨어지며 나뒹굴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르고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집에 들어와 시모와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선 두 분 다 이 손 놓으세요. 이렇게 싸우시니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오죠. 아파트 주민께서 소란 피운다고 신고하셨어요. 아이고 경찰 양반. 이 악독한 년 좀 잡아가요. 세상에 어느 천재의 며느리가 시어미 머리채를 잡는답니까? 네? 며느리분이요? 시모의 말에 경찰 2명은 저를 쓰레기 보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헐떡이는 숨을 잠시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네, 제가 며느리 맞고요. 먼저 머리채를 잡은 건 시어머니예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걸로 이혼한다고 하니 안 된다며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더군요. 제 친정이 잘 산다고 늘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싫다고 했더니 더러운 걸 한번 당해보라고 냅다 머리채를 잡는데 어쩌겠어요. 죽일 듯이 머리채 잡고 흔드는데 저도 살려면 어머니 머리채 잡는 수밖에요. 아까 말리실 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힘이 보통 아닌 거? 제 말에 경찰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군요. 시몬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소란으로 우리는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저는 즉시 아버지가 잘 아시는 변호사분을 변호사로 선임했죠. 그리고 제 변호사가 도착하자마자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사 하나 선임할 능력이 없던 시몬은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쳤어요. 아주 돈지랄을 해라 해. 네가 이런다고 내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저는 더 상종하기 싫어서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위임했어요. 물론 이혼까지도요. 우리 아빠가 잘 알고 있는 변호사는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아빠가 하시는 사업일로 종종 로펌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아빠를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니었지만 저와 아빠를 위해 흔쾌히 이혼 사건을 담당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재벌들의 이혼 사건도 종종 맡아봤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인정할 수 없다며 시몬은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남편 놈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이번 기회에 자기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꼈어. 나한테는 자기 단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미쳤지. 한눈이나 팔고. 나 자기 없으면 안 돼. 정말 죽을지도 몰라. 내가 바람 피운 것 때문에 화난 거 알아. 배신감 들고 치가 떨리겠지. 나 그에 따른 벌 달게 받을게. 그러니 자기 옆에만 있게 해줘. 자기 옆에서 평생 지은 죄 갚으면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게. 그러니 제발 나 버리지만 마. 이러다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럼 죽어. 뭐? 죽으라고. 아직도 모르겠니?
네가 죽든 말든 조금도 관심 없단 소리야. 그러니까 이건 와. 제 바짓가랑이를 자꾸 늘어지는 남편 새끼에 손을 쳐내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뒤에서 몰아 절규하며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불러댔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나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 없는 건 용서해도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이 바닥인 건 용서 못한다고요. 저 역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고 가진 거 하나 없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높이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추악한 놈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나마 너무 늦지 않게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남편 놈의 바람으로 이혼이 인정되었고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죠. 이로써 이 집안에 제대로 참교육하고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다가 아빠 일 도와드리며 좋은 사람 만나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